자, 이 문제가 주는 우리가 교훈이라고 할까? 의미라고 하면 첫 번째 얘 어떤이 들어갔잖아? 근데 얘가 거짓이래. 그러면 얘가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6가지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 불러, 위로 불러, 위로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2차식이 부등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절대 부등식인 거야.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해결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의미가. 그러면 어떤 실수에서 P가 P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P가 되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P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라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P가 공집합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0보다 큰 놈은 어느 놈인지 허근을 갖든 중근을 갖든 실근을 갖든 무조건 뭐니? 0보다 큰 놈이 무조건 존재하지. 그렇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값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공집합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아래로 블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로 블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위로. 이해됐습니까? 위로 블록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얘 플러스 되는 데 있지. 그럼 부부가 얘 두 개네.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0이면 돼, 안 돼? 또 0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로 되면 안 되니까. 공집합이 되니까.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A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허근인 부호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올명제, 썸명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가 거짓인 거야. 그치?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P를 기준으로 쓰는 게 편하냐, Q를 기준으로 쓰는 걸 편하냐라고 하면 이미 P는 공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P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게 편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하고 전류집합이 같은 게 Q가 아니면 P라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데, 그치?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공집합이야. 얘가 거짓이야. 그치? 공집합에 포함이 안 돼야 돼. 그치? 그럼 또 착각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얘도 공집합이네. 아니지. 같은 놈이 포함되는 거는 참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집합인데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얘가, 그치,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원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2분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5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 맞습니까? 얘가 Q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만족하는 근이 있어야 된다고. 집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집합인 놈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불러. 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니? 근을 하나라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근이 없으면 안 되네. 근 접하니까 되네. 얘는 당연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이용하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7번 내가 다시 그 뭐지 종합 파이널에도 그 블랙라벨에서 한번 줬는데 이 문제도 여기서 실수 x, y가 있을 때 우리가 코시를 쓸지 산술기하를 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보통 제곱이 되면은 코시 스와르트 분식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코시는 다항식꼴이고요. 산술은 분수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 조건이지만 코시하고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얘가 분수꼴이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 코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쓸 수가 없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실수를 왜 나왔어요? 그렇지. 얘가 왜 제곱인 경우에 코시하고 산수를 생각해야 되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그냥 덩어리로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제곱 나왔을 때 코시를 쓸까요? 산술기하를 쓸까요? 라고 하면 분수꼴이면 산술기하고 다항식꼴이면 코시 스와르츠를 떠올리시면 거의 맞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항상 뭐가 기준이라고? 실수 조건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분모가 그치? 항상 0이 안 될 거라고. 그치? 0이 될 거 아니라고. 그러면 허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 여기서도 생각할 게 이 밑에 들어간 놈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야.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줘도 상관없는 거라고. 얘도 0이 안 되거든. 우리가 많이 봤던 오메가잖아. 그렇지?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렇지?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얘도 0보다 크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놈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허근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허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이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고. 왜? 1일 때 0이 되거든. 알겠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수조건에서 분모가 허근을 갖고 또 분모가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분모를 그대로 적고 25 적어. 그리고 얘가 왜 아까 뭐라고 했지? 분수꼴이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을 그냥 생각지도 말고 분모꼴 그대로 적어놔. 그 다음에 위에 걸 맞춰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에 x제곱 2x제곱이니까 x제곱 하나 필요하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 마이너스 4x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위치와 같지. 이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산술기하가 돼. 그치? 네모 곱하기 네모 분의 25 이 꼴이 돼야 된다. 그치? 약분되고 얘가 오니까 여기서는 10이 최소값이야. 근데 여기서 이게 더 문제란 말이지. 그치?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차함수 처리해서 주지. 알겠습니까? 그럼 항상 이차함수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아니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차함수꼴 아니면 이렇게 실수제곱 실수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0, 얘가 0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실수제곱.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 5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맞습니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5니까 그치?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돼서 10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 호시 수학을 쓸지 산술기 할 때일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9번도 그 뭐지?
희원이가 그때 뭐 어저께 막 타겟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다 못한 게 있는데 이것도 나오면 많이 틀릴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얘도 모든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x가 a-5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a-5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되고 a-5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가 모든 양수거든. 그치? 그럼 오른쪽이 왜 안 되냐면 이 부분이 만족을 못하지. 그치? 모든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는 게 이 부분이 같이 만족 못하지.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얘가 모든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등호 안 들어가니까 등호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등호 넣어주면 되고, 등호 안 들어갈 때 어떨 때였지? 골대라고 했죠. 골대. 그쵸? 골대. 공이 맞고 들어가려면 골포스트 안에 맞고 들어가야 된다 했어.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풀이 과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교과서에서 출제된 이유,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 내신 대비 교재 있지? 이거 오답 정리. 그다음에 11번 문제거든요. 지금 되죠? 영상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풀다가 안 되면 다시 보십시오. 이 2차 부등식 나와가지고 절대 부등식 의미하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6개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물론 차고창이 정해지면 3개밖에 없잖아. 여주 못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그 교과서에 풀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가 보자. P가 Q이래. 모든 정수 A 값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럼 얘는 방정식이고 부등식이니까 x는 a-6 또는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근이야. 그러면 얘가 a라는 놈이 미정계수로 주어져서 0보다 작거나 크거나 했다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알겠습니까? 케이스 분류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정확하게 가면 3개가 돼야지. 양수, 0, 음수. 근데 0일 때는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0밖에 안 된다고. 여기 위배되니까 0은 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얘가 0과 2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2a가 있을 거고 얘가 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여기서 보면 a-6은 몰라. 그러니까 a가 6보다 크면 양수, 6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a가 음수잖아. 쏘리. 얘는 음수잖아. 그죠?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겠지.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해. 그런데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양수가 되거든. a가 음수니까. 그치? 근데 2a가 0 왼쪽에 있으니까 그치? 모순되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전체는 A가 음수인 경우는 빠질 필요가 없어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가 0보다 큰데 저것도 선생님이 희용이랑 계산하다가 버벅거려서 뭐야 계산이 안 됐었는데 잘 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6이 2A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A의 미지수가 있잖아. 미정계수가 있잖아. 그럼 얘를 한 번에 풀 수 없고, 그렇지. 얘 1번 조건, 얘 2번 조건의 교집합을 풀어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A-6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A-6이 2A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게 교집합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란 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아. 얘도 중간에 뭐가 있어? 미정계수가 있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1번 조건, 2번 조건 교집합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1번이 이렇게 되실 거고요. 16. 16을 바뀌어가지고 16.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2A. 맞습니까? 얘 두 개 교집합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얘도 여기에 성립해야 되고 얘도 여기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케이스 분류가 아닌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1번 조건, 2번 조건이 뭐야? 이거하고 2번하고 교집합이야. 둘 다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답 외워서 풀지 마시고 지금 이 과정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케이스 분류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안 돼, 현. 어디 깜지렁깜지렁. 자, 그 다음에 됐죠? 이게 됐지? 13번은 자 마석호도 같이 한번 볼까? 그러니까 S는 내가 지금 만들어 본 거다. PQR에서 이런 조건이 나왔어. 마스크 같이 봐. 마스크도 같이 봐. 얘는 A는 0이고 B는 0이잖아. 그치? 얘 두 개는 계산해 보면 A가 0 또는 B가 0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문자에서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고가 또는에 포함된다고 했지. 알겠습니까? 무조건이야. 알겠어? 이고가 또는에 포함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이 조건에 또 모든 실수가 다 되지. 얘가 제일 대장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제일 커.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저기서 보면 P는 Q에 포함되고 R 같고 S 이렇게 돼요. 알겠느냐? 이해됐지? 이것도 항상 기억해. 알겠니? 얘가 대장이야. 실수일 때.
그리고 이거 또 마석부도 같이 봐. 자, 이 문제 있잖아. 나는 뭐 이거는 그냥 의무 방어전으로 풀어야 되거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무조건. 미정에서 몇 개니? 3개지. 근데 조건이 몇 개니? 2,4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개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미정계수보다 식의 조건이 작다라고 하면 걔는 연립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연립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연립으로 안 된다고. 연립으로. 알겠니? 알겠어? 그럼 뭐로 풀어야 돼? 항등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면 뭐야? 얘 입장에서는 루트 ax-m 플러스 n 알겠습니까? 하고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됐든 평행이동이 됐든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 문제를 연립으로 풀면 그때부터 그냥 오그라든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렇지 이렇게 설명할 때 너희들은 오 그렇게 했네 라고 하는데 시험 칠 때 시간이 좀 당해가지고 몇 개 넣어보고 이게 연립이 안 되면 또 하얘지지 말라고. 알겠어? 분수함수든 무리함수든 내가 주어진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개수가 3개인데 식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하면 절대로 연립이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석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자, 여기서 25분도 잘 봐봐. 25분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갖고 갑시다. 신적으로 잘 봐봐. 평행이동에서 같다라고 하면 항상 뭐야? 분수까지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뭐가 된다고? 표준형.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알고 있지. 얘가 이퀄 0 되는 값을 넣었을 때 그치. 그럼 얘는 x-a, 2a 플러스 b가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y축 평행이동. 그래서 얘를 교점을 따지면 어떻게 돼? 얘 이퀄 0 되는 값 a,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비율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a 플러스 b가 3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한번 봐봐. 얘가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fx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러면 분수함수는 2차 함수는 평행이동의 기준점이 뭐야? 꼭지점이잖아. 근데 분수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이동의 기준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a, 2였어. 됐니? 맞아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하면 a 플러스 4, 2 마이너스 4로 평행이동했을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 X하고 F 인버스 X하고 fx는 뭐가 바뀌니?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이 xy 자리가 y x 대칭이니까 바뀔 거라고.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했을 때, 그치? 얘가 2,a로 평행 이동했고, 얘가 2,a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얘가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 얘가 같다며.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a가 되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알겠죠? 다시 얘가 4,3을 평행 이동할 때 4, -4 평행 이동할 때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 이동의 기준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분수함수는 누가 하나 질문하더라. 분수함수는 역함수가 되면 교점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교점이 바뀌는 게 아니고 F와 F 인버스 이 뜻이 뭐야? F 서클 F 인버스가 항등함수 나온 뜻이지. 맞아? 이랬을 때 교점이 같은 거야. 정수의 교점이.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XY 자리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까?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Y, X 바뀌어야 돼.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은 1차 함수는 뭐라고 했지?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k. 합이 항상 k가 되는 놈은 뭐가 된다고 했어?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같다고 했어. 그치? 맞지? 이게 됐니? 그 다음에 (26번) 자, 여기도 한번 보자. 이것도 무조건 나오지 않겠어? 이 유형은? 뭐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일 거야. 얘가 주어지고 역함수가 어쩌고저쩌고해서 두 역함수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묻던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이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이런 걸 물을 때 x 이퀄 알파가 공통분이라고 하면 f 알파와 f 인버스 알파와 알파가 같다 이런 식이잖아.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다. 알겠습니까? 항상 뭐야? 이거야. 알겠어? 역함수 구하는 줄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다른 두 점. 이것도 여러분들 함정 낙하 그냥 두 점 이렇게 하면 등을 들어가야 돼.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억울하다고 안 된다. 두 점이라고 하면 중근도 포함이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이거 정말 많이 틀려. 알겠어?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y 콜 x라고 하면 얘는 x 이퀄 5에서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지?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지랄 하면서 갈 거라고. 맞아요? k가 0일 때는 이지랄 할 거고. 그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 교점을 샥 지날 때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됐지? 그렇다면 얘가 뭐야? 얘는 판별식이 0인 k 값을 찾으면 되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얘는 5, k를 y 퀄 선상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얼마라는 얘기야? 5일 때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이해돼? 얘는 등호 들어가야 돼. 얘는 등호 안 들어가고. 알겠니? 다들 맛이 갔는데.
다음에 35번도 선생님 한번 짚고 넘어갈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봐. 이꼬라고요. 이꼬라고. 됐니? 그러면 위에는 이퀄 t 치환으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f 인버스 x는 그냥 역함수 성질이야. 알겠어? 알겠니? 기억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xy 자리 바꾸는 순간 역함수인 거 기억나지? 이런 것들. f 6x 플러스 1 이 x일 때 f 인버스 x가 gx로 나타나라고 했을 때, 얘를 gx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f의 얘가 y죠. gx 표현할 때 어떻게 하지? 얘 둘이 바꾸면 6y 플러스 1이고 x 됐습니까? f 인버스 x가 6y 플러스 1, 얘가 gx. 요 세 개 기억해? 치환 그냥 f 인버스 역함수 성질,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꾸는 순간 역함수로 gx로 표현하기. 알겠습니까? 됐니? 이거를 합성함수 풀다가 풀면 뒤진다고 했다. 알겠습니까? 합성함수로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어, 37번. 이것도 마석고도 같이 볼래? 한겨울인데 1시간. X. OPQ가 20일 때, 지금 여기서 봐봐라 얘들아, K가 양수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지? 됐니? 그러면 얘 나왔잖아. 얘 나오면 항상 생각, 지금 이 문제 필요 없지만 얘를 y 콜 x에 이렇게 그리면 얘는 항상 수직이 된 놈이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마풀이나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면 전체 삼각형에서 그치? 얘를 뺀 놈으로 구하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얘가 뭐라고 했지? x 플러스 y가 8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느 점이든지 뭐란 얘기야? 합이 어떻단 얘기야? 8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 PQ는 무조건 y 플러스 대칭이라고. 왜? 분수함수가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됐니? 경근이 안 보나? 됐니? 그러면 얘를 P를 T, 마이너스 T 플러스 8이라고 두면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8, T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신발 공식 바로 쓰면 되지. 됐니? 그러면 저분은 2분의 1이고요. 절대값
얘가 t-8 t 마이너스 뺐다니 8의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게 2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얼마니? 16t 플러스 64 마이너스 됐니? 그 다음에 절대값에 40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 문제는 있잖아. 두 가지 그냥 아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아무거나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가 40인 경우를 풀거나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가 마이너스 40을 풀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x좌표를 t라고 정하면 얘가 마이너스 t 플러스 8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6t 넘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24인가? 맞죠? 그럼 t는 16분의 24 그죠? 얼마나? 4, 6, 2분의 3인가?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2분의 3.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를 보면 마이너스 16t 넘어가면 104 이렇게 될 거고 t는 16분의 1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얘가 만약에 2분의 3이면 얘가 2분의 3일 거라고. 그지? 맞아? 그럼 얘는 계산 하나마나 x 플러스 y가 8이 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3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약분은 2분의 13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분의 3, 2분의 13을 하든 2분의 13, 2분의 3을 하든 x 플러스 y는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든 마이너스 값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좌표인지 넣어서 k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느냐? 이해됐어?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자자.